윤석열 정부와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권 간의 신구 권력 이 충돌이 확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해에서 비살된 이대준 씨의 네네. 이 비살 그 경위라든가 정부의 조치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 간에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죽이기다, 신북풍이다, 신색깔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또 해경 측에서 자진 올북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한 증거들만 모아서 자진 올북으로 했는데 네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느냐. 네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밝히라는 거고 네네. 그걸 밝히려면 기록물을 좀 보자. 네네. 문재인이 그걸 딱 봉인해가지고 15년 갖다 지금 처박아 놔버리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네. 더군다나 분노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형이 계속 이거 진상 또 규명해달라 청와대 청원도 넣고 뭐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15년 봉인하기 하는 날 이것은 대답할 수 없는 예외 사항입니다. 그거 한마디 딱 올리고 그냥 기록물로 그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국민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비겁한 건가 이거죠. 1년 몇 개월을 그냥 쥐고 있다가 대답할 수 없는 예사항입니다. 한마디 해놓고 기록물을 넘겼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그 아들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네. 그 당시. 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하고 그런 답장까지도 앞으로 보내가지고 또 함께하겠다, 뭐. 언론에 홍보는 잔뜩 했어요. 이번에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아니 그 월북에 그 의사가 있고 없고가 뭘 중요하냐. 김정은이가 이미 사과했지 않 그걸로 마무리됐다 그러는데 그러나 이 가족들이 월북이라는 딱지가 붙었을 때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사실상 가족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을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육사를 갈라도 못 간 거 아닙니까? 네. 그것 가지고 또 편지를 썼잖아요. 다른 자도 아니고 우상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우상호가 뭐 자기가 진짜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인권이라든지 진보라든지 이런 걸로 평생을 먹고 살아온 사람이 자 월북이든 아니든 이런 표현도 말이 안 되고 월북이라고 낙인 찍어갖고 지금까지 한 그 가족을 얼마나 구렁텅이에 몰아세웠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뭐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 자, 사과라는 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당사자가 뚜렷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인정과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한 인정과 앞으로 못할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될 때만이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과를 왜 대통령 문재인한테 해요? 유족들한테 해야죠. 그러니까 유족들한테가 아닌데 문재인은 내가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유족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두 번째, 과거에 대한 인정 안 했어요. 그 통지문에 앞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니 이모 씨가 왔는데 너 누구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아무개입니다. 얼버무리고서는 도망치려고 해서 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이게 만약 진실이라고 하면 월북이라고 얘기하는 남한 정부가 지금 그걸 문재인이가 그걸 바꿔야 되고요. 월북일 수가 없잖아요. 도망치려는데. 그렇죠.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어떤 근절 아니 책임자 처벌을 해야죠. 미안하면. 진상을 제대로 얘기하고 책임자가 누구인데 얘네들 잘랐다든지 얘네들을 어디 그 재판을 했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이 사람이 잘못한 건데 이 사람이 도망치려고 해서 그래 쏜 것뿐이야. 그리고 부유물이기 때문에 태웠어. 근데 그냥 미안해. 됐지? 이게 어떻게 사과합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조선중앙통신이 말 바꿔요. 조선중앙통신이 주민들을 제대로 관리 통제 못한 남측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과입니까? 말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도 김정은이 사과한 거 이례적이다. 이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가라는 게 자기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제1의 임무인데 피살
돼가지고 소각대기 화형 불에 태워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한 6시간 정도 되죠. 예, 그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예.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뒤로도 3시간인가가 살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한라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예. 나서기만 했으면 얼마든지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소각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에서 거기서 일단 구조를 했다가 우리한테 넘길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런 조치를 안 취했는데 그동안 문재인은 뭐 하고 있었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문재인 3시간이나 뭐 6시간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밝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3시 30분에 그러니까 첫날 이걸 발표했을 때의 국방부는 아주 단호했어요. 규탄하려고 했고요. 표현도 천인공노하려고. 시체 소각이라고 딱 얘기를 했고요. 이 당시에 국방부는 진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3시 30분에 이 저쪽에 그 선박이 이 미상의 어떤 사람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22일 3시 30분. 그런데 청와대 서면으로 보고한 게 6시 36분이에요. 자, 벌써 3시간이죠. 거의 3시간 6분 정도씩 흘렀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3시간 6분 동안 당장 이렇게 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전날 난리가 났거든요. 그 전날 실종이 돼서 이 실종자를 찾으려고 서해안 일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3시 30분에 발견했으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즉시 3시간 동안 뭘 했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통신선을 뭐 동원하든지 간에 그 사람 살려내라. 그 사람 우리 쪽 사람이다. 라고 통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청와대 보고 이후에 9시 40분에 총격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 3시간이에요. 그럼 이 3시간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시체 소각이 됩니다. 첫 대면 보고가요.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첫 대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동안 문재인은 이걸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무엇을 했으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청와대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SI?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네들은 지금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했느냐를 알고 싶다는 건데 딴 얘기예요. 아니 김정은이 사과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새벽에 1시 몇 분에 그 종전선언 26분에 유엔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혹시라도 흠이 갈까 봐서 모른 채 해버렸다. 방치해버렸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분노하는 게 뭐냐면 그 시간대에 청와대에서는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심야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긴급하니까 노영민부터 박지원이 그다음에 서훈이 다 모여갖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모여서 이미 죽은 다음에 아니 이 사람들이요 죽기 전에 이걸 해갖고 어떻게든 살릴 회의를 했어야지 그냥 보고 있다가 그날 다 죽고 시체 소각된 다음에야 1시에 수시간 동안 지난 다음에 모여갖고 아마 모여서 저 유엔 연설 보고 있었나요? 이 사람들도? 유엔 연설이 아니라 이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속여 먹을 것인가 그거 얘기했겠죠. 그 대책, 후속 대책. 그래서 그 후에 해경에서 뭐 한 일주일간 한둥만둥 수사해가지고 그냥 월북했다, 자진 월북했다 그렇게 발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NSC 국가안보실에서 그런 언론 대언론 지침까지 다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날부터 상임위든 뭐든 국방부로 완전히 그냥 도리를 해갖고 국방부한테 추궁을 하더만요. 박범계 이런 정말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추궁하냐면 아니 규탄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시체 소각이라는 말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다자비를 해서 국방부가 그거 전부 다 말 바꾸고 그런데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기록물을 보려면은 국회 3분의 2인데 민주당은 기록물 그것보다는 SI 특수정보 이걸 또 공격을 하고 지금 역공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빨리 이게 유족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차례 특검이라든가 이거야말로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국정원까지 아니면 특별수사본부
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저는 표명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그것이 재판에 들어갈 경우 고등법원장이 허가를 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관할 확실하고 고등법원. 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해당 고등법원장이 범죄 혐의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것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기록물 예, 공개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걸 들어주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유족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행정소송에 이제 일단 행정법원에 들어갔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 사람 일단 지금 고발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 수수는 유족들의 어떤 진짜 이 발걸음이 결과를 훨씬 더 빨리 정치권보다 훨씬 더 빨리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이 철저히 규명이 돼야 한다. 네네. 국가의 살인이다. 네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헌법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기본권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서해 피살 사건도 정치권의 핵심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늘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2019년 11월 그 탈북 어민, 귀순 어민 두 사람이었죠. 네네. 목선을 끌고 왔는데 그걸 북송을 그냥 바로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 그 기자들의 질문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문제제기가 많았다.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 궁금증, 의아한 부분을 국가가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 할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윤 대통령의 언급으로 미뤄봐서는 이 귀순어민 북송 사건 이 부분도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한 어떤 이유를 뭐라고 되냐면 그 범죄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상 반란을 일으켜서 오징어 그 잡이 배에서 이 선장의 가혹한 행위를 견딜 수 없어서 선장과 나머지 선원들을 죽이고 그런 행위가 이제 행위에 대해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뭐 인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그런 것들 그런 상황들을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객관적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정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번개불에 콩 튀어 먹듯이 그냥 바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정황, 제가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그 사람들 범죄인이야. 그럼 북한만만 믿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자기들이 소명을 했을 테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문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었어요. 그냥 수일도 안 돼서 바로 그냥 넘겨버렸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런 범죄인들이라 하더라도 북한에 그렇게 북송시킬 법적 근거 없어요. 일단 넘어오면 이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재판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재판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북한과 우리나라가 무슨 범죄인도 협약을 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들의 소명을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에도 나와 있어요. 국제법에도. 그래서 유엔이 이것도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북송을 시켜버렸다? 이건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그러니까 무슨 진짜 군사정권에서도 어느 독재 정권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행위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서해 피살 사건 때는 유엔 그 종전선언 주장하는 연설을 했었고 2019년 11월 5일 이 북송 그 강제 북송을 그날에는 김정은에게 그 부산에서 열린 그 백스코행과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장을 발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정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 어떻게든 좀 참석하게 하려고 그냥 가진 애를 쓸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 남한 쪽에 친북 단체들이 뭐 유인 무슨 맞이 무슨 행사랄까 뭐 그런 것들도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 혹시 올려는데 이거 잘못 처리하면은 누가 되고 또 그쪽에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그냥 바로 폭성해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보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자기네들 지금 민주화 운운하면서 싸워왔던 그런 명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국가 우선주의예요. 옛날에 간첩 사건이 있을 때 이들이 뭐라 그랬죠? 간첩이라는 증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군사 정권이 그런 간첩 아닌 증거를 갖고 와봐 이렇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 이게 국가가 이렇게 다 인정을 하는 문제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들은 한쪽은 월북자다, 한쪽은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목숨을 경시하는 상황.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예요. 우리는 그렇죠. 사형을 미루고 있고요. 유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법에서도 그때 유엔에서도 문제 제기한 게 이거예요. 가면 죽을 사람들을 가면 바로 사형돼서 죽은 사람들을 뻔히 알면서도 넘겨준다? 이건 살인행위죠. 아무리 이 사람들이 그 진짜 범죄자가 하더라도 살인행위죠.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에 대한 권력 비리랄까 그 적폐청산을 검경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수사가 지금 아주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에 이대준 씨의 그런 피살 사건 그리고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보 적폐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렇죠. 그리고 그야말로 그 북한 간의 그러니까 김정은과의 관계만 우선시하면서 국민의 생명 또는 국민 개개인의 어떤 인권이 짓밟힌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저는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은 신고 권력 간의 뭐 갈등이랄까 이 또 뭐 이렇게 싸움으로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는데 충돌이랄까 이건 뭐 신고 권력 간의 갈등이나 충돌이 아니라 밝혀야 할 진상이 아니냐. 당연히 국가라고 하면 해야 할 일을 안 했고 그것을 은폐하고 방조했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밝히는 게 그게 무슨 신고 권력 간의 갈등이고 충돌이고 뭐 그럴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제일 잘하는 게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문재인의 반인권적 행위 이렇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신고 갈등 이렇게 해서 그냥 갈등으로 정쟁으로 몰아가 갈등을 이렇게 몰아가서 그 프레임 안에서 이 사건들이 해석되고 분석되고 기획되게 만드는 것인데 언론들이 따라하면 안 되죠. 언론들이 그걸 다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권력 비리든 안보 적폐든 진상이 속히 밝혀져야 우리 국민들도 발 쭉 뻗고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